한국 축구사에 새로운 역사를 쓴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PSG와 함께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퍼레이드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강인은 결승전 출전은 불발됐지만 우승의 순간을 동료들과 함께하며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PSG는 아스널과의 결승전에서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로 승리하며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승 퍼레이드에서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선수들이 팬들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번 우승은 이강인이 한국인 선수로서 최초로 UCL 2회 우승을 기록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박지성과 손흥민이 이루지 못했던 기록을 세운 이강인은 한국 축구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비록 결승 무대를 밟지 못했지만 그의 활약은 PSG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한국 장르영화 경쟁 부문인 부천 초이스 코리안 장편 섹션의 출품작 10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편이 늘어나며 호러, 범죄 스릴러, SF, 드라마, 코미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릅니다. 올해부터 기존 명칭 코리안 판타스틱을 부천 초이스 코리안으로 변경하며 정체성을 강화하고 신진 창작자 발굴에 주력합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그린 킬링타임, 청춘의 불안과 욕망을 다룬 더 러버, 디스토피아 세계관의 SF 영화 종말의 인간, 유머와 개성 넘치는 코미디 스마일 찰스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신인 감독들의 실험적 시도와 독창적인 작품들로 한국 영화계의 미래를 조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사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부천에서 열립니다. 현대자동차가 7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그랜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는 인공지능 AI와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조하며 현대차 최초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와 생성형 AI 비서 글레오 AI를 도입했습니다. 운전 중 음성 명령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아직 일부 복합 명령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행 성능과 승차감은 매우 안정적이며 전자제어 서스펜션 덕분에 노면 상태에 따라 뛰어난 접지력을 자랑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기존 그랜저의 세련된 이미지를 계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더 뉴 그랜저는 현대차가 추구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동아 양영모 기자입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에서 장미축제가 이번 주부터 절정을 맞이합니다. 에버랜드는 로즈가든의 장미 개화율이 약 90%에 도달해 720품종, 300만 송이의 장미가 만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6월 21일까지 진행되며 개막 후 열흘 동안 약 2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올해 축제는 유럽 클래식 호텔 정원을 콘셉트로 한 호텔 로로티 테마를 새롭게 선보이며 장미와 함께 향기, 조명, 음악을 결합해 관람객에게 동화 속 정원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현장에서는 에버랜드가 자체 개발한 장미 품종인 에버로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화려한 조명과 가든 라이팅으로 변신하며 매일 재즈밴드 공연도 펼쳐집니다. 청년 아티스트들의 거리 공연, 청춘 마이크, 무대도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올해 초여름 데이트 코스로 에버랜드 로즈가든을 추천드립니다. 예년보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서울 도심에서 시원한 물소리를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홍제천의 홍제폭포는 높이 25m, 폭 60m의 인공폭포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수변 문화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중랑구 용마폭포공원은 과거 채석장이었던 용마산 자락에 조성된 곳으로 서울에서 가장 웅장한 인공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노원구 수락산 벽운계곡과 은평구 진관사계곡은 지하철로 접근 가능한 휴식처로 맑은 물과 자연 속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진관사는 독립운동 유물이 발견된 역사적인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청계천에 청계 소울 오션은 밤이 되면 빛과 영상이 어우러진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 변모해 색다른 야경을 제공합니다.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도 조용히 사색을 즐기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붉은 벽 사이로 펼쳐지는 하늘광장과 미디어 아트 공간, 하늘길은 도심 속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정후 선수, 허리 부상 복귀 후 놀라운 타격 감각을 선보이며 시즌 타율을 0.30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일 샌프란시스코 소속으로 밀워키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정후는 우익수와 5번 타자로 출전했습니다. 경기 초반, 이정후는 밀워키 선발 투수 드로안을 상대로 88.3마일 슬라이더를 받아쳐 안타를 기록하며 팀의 첫 득점에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아쉽게도 땅볼로 아웃됐지만 부상 이후 출전한 4경기 모두에서 안타를 기록하며 여전히 강력한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의 OPS는 0.777을 기록 중이며 경기가 진행 중인 만큼 멀티히트도 기대됩니다. 유명 웹툰 원작 드라마 닥터 선보이가 첫 방송을 통해 베일을 벗었습니다. 주연 배우 이재욱과 신예은이 등장하는 이 드라마는 섬마을에서 펼쳐지는 로맨스를 그립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도지에 이재욱군은 악명 높은 섬 편동도에 발령받아 공중보건의로 활동하게 됩니다. 도지위는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 배를 타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만 유카리, 신예은 군의 도움으로 안정을 찾습니다. 두 사람은 앙숙 같은 관계 속에서도 서로에게 은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12부작 메디컬 휴먼 로맨스로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웹툰에서 임기리에 연재된 존버 닥터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ENA 월화 드라마 닥터 선보이는 이재욱, 신예은 외에도 다양한 배우들의 열연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배우 남궁민이 KBS2의 새로운 토일 미니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또 한 번 변신을 시도합니다. 이 드라마는 이혼 직전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 범죄자와 맞서 싸우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스릴러입니다. 남궁민은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병원장인 강태주 역을 맡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지만 집에서는 아내와 위태로운 관계를 이어가는 인물을 연기합니다. 아내가 납치되면서 시작되는 추격전 속에서 강태주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궁민은 대본의 빠른 전개와 부부간의 복잡한 감정선에 매력을 느껴 이번 작품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남궁민이 결혼의 완성을 완벽하게 이끌고 있다며 그의 연기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첫 방송은 오는 7월 4일 밤 9시 2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은 서울 영등포구에 새롭게 개관한 공간으로 전통적인 도서관의 틀을 깨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처음에는 도시적이고 이국적인 이름 때문에 다소 거리감을 느꼈지만 방문 후에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글쓰기 취향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잘 맞는 작가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사서의 엄선된 책과 문장을 통해 독서의 매력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합법적 낙서실이라는 파격적인 코너에서는 일부 책에 직접 낙서를 할 수 있어 그동안 금기시되던 행동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A, B, C, D 구역으로 나뉘어 있지만 목적지를 찾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산책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 덕분에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은 빌딩 숲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근사한 산책길 같은 곳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AI 글래스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메타와 에실로룩소티카는 최근 국내에 레이벤 메타와 오클리 메타 AI 글래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판매 기록을 세우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이벤 메타는 최대 8시간의 배터리 수명,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3K 울트라 HD 촬영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오픈이어 오디오 기능으로 음악 감상과 통화가 가능합니다. 오클리 메타는 스포츠 퍼포먼스와 라이프 스타일 라인으로 출시되어 바람 소음을 줄이는 노이즈 저감 기능과 IP67 등급 방수 방진 성능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와 구글도 AI 글래스를 공개하며 이 시장에 동참했으며 패션 플랫폼에서는 관련 제품 판매에 나서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AI 글래스는 기존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보다 패션 아이템의 느낌이 강하다며 패션 소비자들과의 접점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등번호는 스타 플레이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7번과 10번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이 발표한 2026 북중미 월드컵 명단에 따르면 전 세계 슈퍼스타들이 각 번호에 포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넘버 7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손흥민을 상징하며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에 도전합니다. 호날두는 6회 연속 출전을 목표로 하며 브라질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프랑스의 오스만 덴벨레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또한 스트라이커의 상징인 9번에서는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과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홀란은 이번이 월드컵 데뷔전이며 케인은 두 자릿수 득점을 노립니다. 마지막으로 10번은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가운데 네이마르와 주드 벨링엄 등이 경쟁합니다. 메시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이끌며 대회 2연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번 대회는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테이크온 스튜디오가 차기 프로젝트 라인업을 공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인기 웹툰, 원작 드라마와 숏폼 드라마를 포함한 콘텐츠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멀티 포맷 전략을 통해 IP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 차세대 슈퍼 IP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드라마 프로젝트에는 네이버 웹툰 원작 고래별과 여름여자 하보이, 다음 웹툰 원작 셀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고래별은 스튜디오 드래곤과 공동 제작하며 2027년 TVN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숏폼 드라마 부문에서는 K-팝 아티스트와 베테랑 제작진의 협업이 눈길을 끕니다. 테이크온 스튜디오는 현재 40편 이상의 숏폼 드라마를 기획 개발 중이며 연내 제작 편수를 20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윤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슈퍼 IP를 꾸준히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양평 산골에 철학과 건축을 앞세운 매던골정원이 완전 개장했습니다. 입장료가 비싸지만 철학적 사유와 대한민국 이야기를 담은 프랑스 감성의 정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원의 각 공간은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해 독특한 콘셉트를 자랑하며 도슨트 투어도 제공됩니다. 서울에서는 홍릉숲과 서울대 안양수목원이 각각 33년, 58년 만에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홍릉숲은 명성황후의 능터였던 곳으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숲 해설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송과 노블 포플러 등 영물 나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안양수목원은 희귀 식물과 오래된 수목을 자연 그대로 볼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관람 편의를 위해 예약제가 시행 중이며 다양한 프로그램도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숲 여행 지도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가 6월을 창의적 미식 문화의 달로 지정하며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가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포항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포항의 독특한 미식 문화를 알릴 계획입니다. 물회와 과메기 등 포항의 전통 음식은 단순한 해산물 도시를 넘어선 해양 미식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단순한 인증을 넘어 국제적인 문화 교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포항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고유의 미식 자산을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산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행사는 지속 가능한 미식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네스코 가입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휠라의 컬처 프로젝트 FILA GOLOR이 위 첫 아티스트로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휠라가 새롭게 선보이는 문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함께한 화보를 마리끌레르 6월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손여름은 휠라의 대표 제품인 에샤페 실버문 등을 착용하며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연주곡 두비시의 달빛을 통해 빛과 색채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며 실버 컬러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휠라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하여 브랜드의 색채 철학을 감각적으로 풀어낼 계획입니다. 이 화보와 인터뷰는 휠라와 마리끌레르 공식 SNS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농구 대표팀의 에이스 이현중 선수가 2026년 미국 프로농구 NBA 서머리그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현중 선수의 소속사 에픽스포츠에 따르면 이현중 선수는 올여름 서머리그 참가 구단으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최종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는 2025-2026 시즌 일본 B리그에서 나가사키 벨카의 통합 우승을 이끌며 챔피언십 MVP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여러 NBA 구단으로부터 관심과 제안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샌안토니오는 이현중 선수의 뛰어난 기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리크루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서머리그는 7월 9일부터 19일까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현중 선수는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렵게 얻은 좋은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새로운 무대로 청정 산골짜기를 선택했습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임영웅이 SBS 새 예능 프로그램 산골총각 영웅에 출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섬총각 영웅으로 따뜻한 힐링을 선사했던 임영웅은 이제 산골총각으로 변신하며 새로운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적 드문 산속집을 배경으로 다양한 방문객들이 찾아와 예측 불허의 전원 생활을 그릴 예정입니다. 차승원, 로이킴 등 화려한 출연진과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3일 오후 9시에 첫 방송됩니다. 특히 임영웅은 이 프로그램 외에도 오는 9월 2026 IM 히어로 콘서트 더 스타디움2 개최를 앞두고 있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북 임실 옥정호 호숫가에 자리한 외딴 마을, 고제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송순문 씨가 50년 가까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곳입니다. 1965년 섬진강댐의 완공으로 수몰민이 된 그는 서해안의 개화도로 이주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호숫가 황무지를 개간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송순문 씨는 과거 버머리에서 배를 타고 다니며 생활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배를 이용해 호수를 건넙니다. 우남댐과 섬진강댐 건설로 인해 약 2780여 세대, 15,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송순문 씨는 굴등 취수구의 수문 관리 업무를 맡아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댐 건설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조명하며 여전히 그곳에서 일상과 자연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옥정호 호숫가에는 가시형건피와 나비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데일리입니다. 최근 다이소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광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다이소 매장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들이 생활용품과 뷰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 유리 씨는 한국 다이소의 상품 종류와 가격 대비 품질을 높이 평가하며 꼭 방문해야 할 곳으로 꼽았습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명품과 면세품에서 벗어나 한국의 일상생활용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소의 해외 카드 결제 금액은 최근 몇 년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가성비와 상품 다양성을 갖춘 다이소 같은 생활형 유통 채널의 매력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분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 시 백엔숍을 찾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외국인들은 부피가 크지 않은 제품들을 기념품으로 구매하며 다이소는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 디지털 데일리였습니다. 전 세계 탁구 동호인들의 대축제 XIOM 201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대회 가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5일부터 12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국제탁구연맹이 주관하는 1등급 대회로 만 40세 이상의 전 세계 탁구 마니아들이 참여하며 85개국에서 3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탁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회 운영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는 남녀 단식과 복식, 혼합복식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연령별로 나뉘어 치열한 경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가주요 행사로 지정되어 국무조정실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상보 체육과장은 강릉이 세계 탁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으로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정우는 한 경기에서 4안타를 기록하며 1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는 우익수로 출전해 중심 타선에 이름을 올렸고 시즌 13번째 2루타를 포함해 1타점과 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샌프란시스코는 밀워키를 상대로 12대 9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정우의 시즌 타율은 현재 0.32로 상승했으며 OPS도 준수한 수준인 0.803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최근 활약은 과거 아시아 야구 천재로 불린 이치로 스즈키의 기록도 넘어설 기세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서울 성북구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시리오는 7일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6개국 대사관이 참여하여 자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인 세계음식요리사에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다양한 대륙의 음식이 소개되며 우리 상생요리사, 부스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생태 음식 문화가 포함된 특별존이 운영됩니다. 또한 지역 가게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부스와 문화 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퍼레이드와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QR코드 기반 디지털 주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고 성북천 분수마루를 신규 행사장으로 조성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진행됩니다. 누리마실은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음식 가격 상한제를 통해 방문객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성북구 이승로 구청장은 슬로건 지구 맛대로는 세계의 다양한 맛을 즐기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지구를 생각하자는 의미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마실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이 은퇴 후 계획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갓경규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손흥민은 축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며 공을 보면 모든 걱정을 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밝히며 가족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축구선수가 되길 원할 경우에는 일단 반대할 것이라는 솔직한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35년 동안 가족이 나에게 희생해왔으니 남은 생은 가족에게 희생하며 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초여름이 시작되면서 디저트와 외식업계가 제철 과일을 활용한 신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설빙은 벌집 굴수박 설빙과 벌집 굴메론 설빙을 출시하며 여름철 수요를 겨냥한 다양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백미당은 옥수수를 활용한 옥수수 아이스크림 2종을 한정 판매하며 국산 팥을 활용한 빙수 메뉴도 선보입니다. 이랜드위츠의 애슐리 퀸즈는 제스프리와 협업하여 썬골드 키위 디저트 8종을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신메뉴들은 여름철 더위를 식히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업계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으로 시즌 메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패션 트렌드로 레이스 슈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면이나 세틴 소재의 레이스 장식을 더한 이 반바지는 일상복과 홈웨어의 경계를 허물며 독특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란제리 코어라는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제품군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스타일의 지그재그와 29cm 등 패션 플랫폼에서는 레이스 슈츠 관련 거래액이 전년 대비 각각 579%와 440% 증가하는 등 높은 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 생로랑과 패션 매거진 보그는 레이스 디테일이 더해진 반바지를 주목하며 다가오는 봄 여름 시즌의 필수 아이템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와 SPA 브랜드 자라, 스파우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관련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 속옷이나 홈웨어로 여겨졌던 디자인 요소들이 빠르게 일상복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편안함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레이스 슈츠를 포함한 란제리 코어 상품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닉스의 구단주 제임스 돌런의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BA 파이널 3차전을 직접 관람하게 됩니다. 이는 NBA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파이널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첫 사례입니다. 하지만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주변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해 팬들은 공항 수준의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하며 가방 반입도 금지됩니다. 또한 경기장 외부에서 열리던 워치 파티도 이번 경기에 한해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팬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NBA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었고 이번 방문에 대해 야유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이며 최근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란 망단이 뉴욕 시장도 3차전 관람을 예고했습니다. 닉스는 현재 플레이오프 13연승을 기록 중이며 1973년 이후 첫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이슈로 인해 팀과 팬들 모두 농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 배급사 쇼박스가 최근 개봉한 영화 군체를 포함해 4연속 흥행에 성공하며 극장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군체는 5월 21일 개봉 이후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 452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총 제작비가 약 200억 원에 달하는 대작이지만 해외 선판매로 손익분기점을 낮췄습니다. 특히 전지현의 스크린 복귀와 연상호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쇼박스는 군체 이전에도 살목지, 만약에 우리, 왕과 사는 남자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연속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특히 액션 블록버스터뿐 아니라 로맨스, 사극, 공포 등 다양한 장르로 관객들의 선택을 받으며 침체된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쇼박스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에 감사함을 표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구교환 주연의 영화 폭설 개봉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리아 둘레길은 한반도를 일주하는 총 연장 4,500km의 길로 국토의 역사와 인문학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강진과 해남을 관통하는 남파랑길은 그 여정 중 하나로 다산 정약용과 해장선사의 우정이 깃든 83코스가 돋보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방대한 저서를 남기며 깊은 사유를 이어갔습니다. 남파랑길 90코스에서는 해남 땅끝마을까지 이어지며 도소람에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명당입니다. 땅끝탑은 한반도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물로 코리아 둘레길의 순환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여정은 단순한 완주보다 국토와 대화하며 걷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닙니다. 목포에 이르면 서해랑길을 따라 근현대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으며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등 주요 명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둘레길은 국토가 지나온 시간과 인간들이 서사를 접하는 거대한 배움터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방한하여 한국 음식을 즐기며 소탈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입국 후 삼겹살과 소맥, 김치말이국수, 치킨, 삼계탕, 냉면 등을 맛보며 K푸드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7일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함께 서울 중구의 유명 노포에서 평양냉면을 즐겼고 같은 날 프로야구 경기 시구자로 나선 잠실야구장에서 BBQ 치킨 113마리를 주문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전날에는 가족과 함께 토속촌 삼계탕에서 삼계탕과 파전을 맛봤으며 첫날에는 홍대 입구의 삼겹살집에서 국내 주요 기업 회장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젠슨 황의 행보는 그의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적인 음식을 즐기는 모습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글로벌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입니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색 가죽 재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혁신과 글로벌 리더십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황 CEO는 개인 브랜드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일관된 옷차림을 유지하며 이는 엔비디아의 창의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그는 입국 당시 착용했던 디올면 재킷도 큰 관심을 끌며 품절 임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젠슨 황 재킷, 키워드를 단 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패션과 그 의미는 대중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페라리의 팝업 스토어, 카사 페라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페라리를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몰입형 브랜드 공간으로 슈퍼카뿐만 아니라 페라리의 브랜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페라리 아말피 스파이더가 국내 최초로 공개됩니다. 이탈리아어로 페라리의 집을 의미하는 카사 페라리는 세계 각지의 명소에서 열리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 성수동이 선택되었습니다. 성수동 카사페라는 일반 대중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며 이탈리아 정통 현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페라리 오너와 잠재 고객들을 위한 독점적 호스피탈리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초청 고객만을 위한 이탈리안 만찬도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페라리 코리아 대표 티보 뒤사라는 한국 고객에게 글로벌 비전을 선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증명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 그의 방망이가 멈출 줄 모릅니다. 오늘 경기에서 안타를 추가하면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다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을 세운 추신수와 김하성의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이정우는 현재까지 58경기에서 타율 0.323, 71안타, 3홈런, 22타점, OPS 0.802s로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4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작된 연속 안타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최근 9경기에서 무려 22개의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대할 워싱턴 내셔널스의 선발 투수는 리차드 러브레이디로 시즌 평균 자책점은 3.12입니다. 과연 이정우 선수가 오늘도 그의 맹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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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으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개봉 당시 극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작품은 넷플릭스를 통해 다시금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화는 홀로 남겨진 고등학생 인연과 완벽주의 감독 설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김혜영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수정공상을 받았습니다. 이래와 진서연이 선보이는 사제 간의 관계는 영화의 핵심 동력이며 그들의 유쾌한 티키타카는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화는 한국 무용이라는 소재를 통해 개인의 열망과 관계 회복의 이야기를 전하며 함께라면 무엇이든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넷플릭스 차트에서 역주행에 성공한 괜찮아는 현재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2027 아이오닉 5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번 모델은 전체 트림 구성을 재편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롱레인지 모델은 E-라이트,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N라인 등으로 구성되며 스탠다드 모델은 단일 트림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특히 모던 트림과 프리미엄 트림의 가격이 각각 160만원,
90만원 인하되었습니다. 최상위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는 고급 안전 편의 사양이 추가되어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모든 트림에 테일게이트 비상 램프가 추가되고 프리미엄 트림부터는 100W USB 충전 포트가 기본 적용됩니다. 가격은 세제 혜택 후 기준으로 스탠다드 이밸류 플러스가 4,735만원이며 롱레인지 모던 트림은 정부 보조금 반영 시 서울 기준으로 약 4,500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현대차는 이번 모델을 통해 상품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갖춘 모델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동해시 청곡동에 조성된 도시숲이 2023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도시숲은 2015년 1.3헥타르 규모로 조성되어 소나무 등 천연 수종을 그대로 보존하며 숲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동해시는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도시숲은 시민들에게 산책로와 영유아 숲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청곡동에는 국내 유일의 도심 천연 동굴인 청곡황금박쥐 동굴이 자리 잡고 있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이러한 자연자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직접 관리에 참여하며 숲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찬영 삼척구규림관리소 산사태 대응 팀장은 청곡동 도시숲은 접근성이 좋아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다며 주민들이 직접 낙엽을 줍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국내 정상급 바텐더들이 세계 무대를 향한 단 한 장의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합니다. 오는 13일 파라다이스 시티와 디아지오가 함께 주최하는 월드클래스 코리아 2026 결승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월드클래스는 세계 60여 개국, 약 1만 명의 바텐더가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바텐딩 대회로 각국 예선을 통과한 우승자들이 글로벌 결선에서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됩니다. 이번 국내 결승전은 파라다이스 시티의 라이브 뮤직 라운지 바 루빅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세계적인 바텐딩 거장 아고 페로네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선 톱10 참가자들은 아고 페로네에게 헌정하는 마티니와 프리미엄 데킬라를 활용한 창작 칵테일을 선보이며 톱5 결선에서는 김호윤 셰프의 요리에 어울리는 칵테일을 만드는 페어링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회 종료 후에는 아고 페로네와 국내 유명 바텐더들이 참여하는 게스트 바텐딩 프로그램과 김호윤 셰프의 대표 메뉴인 나물새우죽이 제공되어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과 미식의 즐거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정우 선수. 그는 최근 1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놀라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율 0.333으로 메이저리그 공동 2위에 올라 있으며 특히 이날 워싱턴 내셔널스를 상대로 5타수 4안타를 기록, 한 경기에서 4번 이상 안타를 친 기록을 5번째로 달성했습니다. 이는 72년 만에 우익수 기준으로 메이저리그 공동 3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입니다. 한편 에런 저지의 부상으로 인해 뉴욕 양키스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양키스의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은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정우의 영입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역시 이정우의 판매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정우가 양키스로 이적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가 개봉을 앞두고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가능성을 탐구하며 미확인 비행현상 UAP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외계 생명체를 대하는 인간의 폭력성과 이를 은폐하려는 거대 권력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주인공 다니엘은 기밀 자료를 훔쳐 진실을 알리려 하고 그의 연인 제이는 인류의 신앙 붕괴를 우려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으로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작품은 시각적 쾌감과 스케일로 찬사를 받았지만 깊이 있는 철학적 화두가 다소 휘발된다는 평도 존재합니다. 디스클로저 데이는 2026년 6월 10일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3일에 버랜드에서 국내 세 번째 자연번식 자이언트 판다가 탄생했습니다. 엄마 아이파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암컷 아기 판다는 출생 당시 몸무게 171g으로 현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푸바오, 루이바오, 후이바오에 이어 성공적인 번식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출산은 판다월드 개관 10주년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판다는 가임기가 짧고 번식이 어려운 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에버랜드는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와의 협력으로 호르몬 분석을 통해 적절한 번식 시기를 판단하여 이번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아기 판다는 당분간 엄마와 함께 보호받으며 성장할 예정이며 에버랜드는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성장 과정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동희 동물원장은 이번 출산을 한중 협력 연구의 성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동물 정보전과 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야생에서 약 1900여 마리만 남아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의해 멸종 취약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무한도전 런 위드 쿠팡플레이가 새로운 콘셉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러닝 이벤트 최초로 경찰과 도둑 콘셉트를 도입해 양팀의 평균 기록으로 승패를 가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자비로 경찰팀과 도둑팀에 배정되어 각기 다른 색의 티셔츠를 입고 달렸습니다. 무한도전 멤버 박명수, 정준하, 하하, 광희가 현장에 등장해 팬들과 함께 10km 코스를 달리며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러닝 후에는 무한도전 가요제 무대가 펼쳐졌는데
DJ 지박, 박명수, 스커레나하, 바다, 10cm, 10cm, 이적이 참여하여 팬들에게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문화비축기지는 팬들을 위한 거대한 놀이터로 변신하여 다양한 게임과 포토존을 제공했습니다. 팬들은 무한도전 위 상징적인 에피소드를 재현하며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습니다. 참가자들은 약 6시간 동안 이어진 행사에서 과거 TV 앞에서 느꼈던 감동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리오넬 메시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황금기를 이끌고 있는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이 또 하나의 전설에 도전합니다. 아르헨티나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회 2연패와 메이저 국제대회 5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스칼로니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이끌며 코파 아메리카, 피날리시마, 월드컵에서 연달아 우승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북중미 월드컵으로 향합니다. 축구 통계 전문 업체 옵타는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아르헨티나의 우승 확률을 10.4%로 분석해 전체 4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스칼로니 감독은 이미 세계 정상급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연봉은 약 53억 원으로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 감독 중 공동 8위입니다.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감독은 브라질의 카를로 안첼로티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2연패와 함께 또 하나의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하여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진솔하게 밝혔습니다. 황 CEO는 일의 가치를 급여가 아닌 결과로 평가하며 결국 결과가 곧 당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시대에 대해 AI가 기술 격차를 줄였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전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 방문 중 삼겹살 회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즐겼다고 전하며 삼겹살의 맛이 놀라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K-팝에도 관심을 보이며 마마무 화사의 So Cute와 같은 곡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얻은 상금 100만 원과 자비 100만 원을 소외계층 아동 IT 교육에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도 잊지 않았습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를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실내 공간을 자외선 UVC으로 살균하는 신기술 플라즈마 케어 UVC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플라즈마 램프 방식으로 인체에 무해한 자외선 파장들을 구현해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도 차량 내부를 안전하게 실시간 살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균과 미생물이 발생시키는 악취를 줄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현대차 기아는 이 기술을 소형화하고 전력 효율과 내구성을 확보했으며 특수 광학 필터로 유해한 파장을 차단하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플라즈마 케어 UVC는 다양한 모빌리티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현대차 기아는 이 기술의 실차 적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과위 평가에서는 30분 가동 시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96.8% 저감 효과를 확인했으며 서울대와의 연구에서는 폐렴균을 99.9% 사멸시키는 강력한 살균력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콩물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MBC 예능 프로그램 소라와 진경에서 모델 이소라와 방송인 홍진경이 콩물을 활용한 레시피를 소개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콩물 다이어트, 콩물 스무디 관련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소라는 콩물 스무디를 통해 단기간에 3kg을 감량했다며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콩물은 고단백,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가 풍부해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편한 식사 대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 약콩을 활용한 무첨가 제품이 주목받으며 소비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러한 식물성 고단백 음료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패션 앤드 라이프스타일 기업 OVLR의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 로렌이 배우 유이와 함께 여름철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스타일링을 선보였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더위 속에서 올리비아 로렌은 슬리브리스 원피스와 시어 자켓을 출시하며 다양한 TPO에 활용할 수 있는 여름 패션을 제안합니다. 유이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블랙 롱 원피스와 화이트 시어 자켓을 매치한 데일리룩을 공개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연출한 이 스타일은 도심 일상과 여행지 모두에 적합한 시티 바캉스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원피스는 부드럽게 흐르는 실루엣과 플리츠 디테일로 우아함을 더하며 소재 특성상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올리비아 로렌은 이 제품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몰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K-팝 아티스트 이제가 월드컵 주제가 DNA를 열창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라틴팝의 여왕 샤키라와 힙합 뮤지션 버나 보이가 주제곡 다이다이를 공연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48개 참가국의 국기가 차례로 입장했고 한국은 A조에 속해 남아공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 캐나다, 미국의 국기는 마지막에 나란히 입장하며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각조 상위팀들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원정 8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첫 경기인 멕시코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멕시코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대0으로 제압하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멕시코는 훌리안 키뇨네스의 골로 리드를 잡았으며 후반 시작과 함께 남아공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라울 히메네스가 추가골을 기록, 그의 A매치 46번째 골로 멕시코 A매치 최다 득점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남아공은 후반 또 다른 선수의 퇴장으로 자멸했습니다. 그러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더 많은 점수를 올릴 수 있었다며 경기 내용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로이터와 AP 등 외신도 경기 내용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앞으로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첫 경기 승점 3점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 공개 1주년을 맞아 극장에 다시 상영됩니다. 이 영화는 K-팝과 한국 문화를 결합한 독창적인 세계관과 중독성 강한 음악, 화려한 액션으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CGV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캐데헌을 단독 재개봉합니다. 지난해 특별 상영에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는 이번 재개봉은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더빙과 자막 버전은 물론 싱어롱 상영도 준비되어 있어 작품의 매력을 대형 스크린과 풍성한 사운드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캐데헌은 넷플릭스 전체 콘텐츠 중 누적 시청시간 1위를 기록하며 K 콘텐츠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재개봉은 단순히 과거의 성공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인기를 보여줍니다. 시즌2를 예고한 캐데헌,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세계관과 음악으로 팬들을 사로잡을지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원 신기림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 IPO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750억 달러로 상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의 순자산은 1조 1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의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로 기업 가치는 약 1조 7700억 달러에 달하며 머스크의 지분 가치는 약 8660억 달러로 평가됩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통해 전기차와 우주산업 혁신을 주도하며 머스크놈이라는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AI, 기업 XAI 통합 등 다양한 사업 확장을 통해 미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비전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일론 프리미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머스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는 혁신적인 기업가로 찬사를 받기도 하지만 지나친 권력 집중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의 성공 경험에 주목하며 스페이스X IPO에 몰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위치한 사유원. 이곳은 한 기업가가 평생에 걸쳐 사적으로 모은 것에서 출발하여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각의 공간으로 변모한 장소입니다. 입장료는 평일 5만원으로 예약제로 운영되며 이곳의 불편함은 의도된 마찰로 귀하게 모은 것이 함부로 소비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유원의 시작은 1989년 유재성 회장이 부산항에서 300년 된 모과나무를 구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그는 군위군에 부지를 마련하고 15년의 시간을 들여 정원을 완성했습니다. 건축가 승유상의 설계로 자연을 주인공으로 한 공간들이 탄생했으며 알바로 시자위 소유원 등 다양한 건축물들이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자기 생각에 잠길 수 있도록 의도된 공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한 번이 아니라 4번을 방문해야 비로소 온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유원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을 얼마나 모으느냐보다 어떻게 여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색 가죽 재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혁신과 글로벌 리더십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황 CEO는 개인 브랜드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일관된 옷차림을 유지하며 이는 엔비디아의 창의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그는 입국 당시 착용했던 디올면 재킷도 큰 관심을 끌며 품절 임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젠슨 황 재킷 키워드를 단 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패션과 그 위미는 대중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 그의 방망이가 멈출 줄 모릅니다. 오늘 경기에서 안타를 추가하면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다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을 세운 추신수와 김하성의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이정우는 현재까지 58경기에서 타율 0.323, 71안타, 3홈런, 22타점, OPS 0.802s로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4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작된 연속 안타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최근 9경기에서 무려 22개의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대할 워싱턴 내셔널스의 선발 투수는 리차드 러브레이디로 시즌 평균 자책점은 3.12입니다. 과연 이정우 선수가 오늘도 그의 맹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2027 아이오닉 5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번 모델은 전체 트림 구성을 재편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롱레인지 모델은 라이트,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N라인 등으로 구성되며 스탠다드 모델은 단일 트림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특히 모던 트림과 프리미엄 트림의 가격이 각각 160만원, 90만원 인하되었습니다. 최상위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는 고급 안전편의 사양이 추가되어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모든 트림에 테일게이트 비상램프가 추가되고 프리미엄 트림부터는 100W USB 충전 포트가 기본 적용됩니다. 가격은 세제 혜택 후 기준으로 스탠다드 밸류 플러스가 4,735만원이며 롱레인지 모던 트림은 정부 보조금 반영 시 서울 기준으로 약 4,500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현대차는 이번 모델을 통해 상품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갖춘 모델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정우 선수. 그는 최근 1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놀라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율 0.333으로 메이저리그 공동 2위에 올라 있으며 특히 이날 워싱턴 내셔널스를 상대로 5타수 4안타를 기록, 한 경기에서 4번 이상 안타를 친 기록을 5번째로 달성했습니다. 이는 72년 만에 우익수 기준으로 메이저리그 공동 3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입니다. 한편 에런 저지의 부상으로 인해 뉴욕 양키스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양키스의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은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정우의 영입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역시 이정우의 판매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정우가 양키스로 이적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가 개봉을 앞두고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가능성을 탐구하며 미확인비행 현상 UAP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외계 생명체를 대하는 인간의 폭력성과 이를 은폐하려는 거대 권력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주인공 다니엘은 기밀 자료를 훔쳐 진실을 알리려 하고 그의 연인 제이는 인류의 신앙 붕괴를 우려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으로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작품은 시각적 쾌감과 스케일로 찬사를 받았지만 깊이 있는 철학적 화두가 다소 휘발된다는 평도 존재합니다. 디스클로저 데이는 2026년 6월 10일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3일에 버랜드에서 국내 세 번째 자연번식 자이언트 판다가 탄생했습니다. 엄마 아이파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암컷 아기 판다는 출생 당시 몸무게 171g으로 현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푸바오, 루이바오, 후이바오에 이어 성공적인 번식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출산은 판다월드 개관 10주년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판다는 가임기가 짧고 번식이 어려운 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에버랜드는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와의 협력으로 호르몬 분석을 통해 적절한 번식 시기를 판단하여 이번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아기 판다는 당분간 엄마와 함께 보호받으며 성장할 예정이며 에버랜드는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성장 과정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동희 동물원장은 이번 출산을 한중 협력 연구의 성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동물 정보전과 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야생에서 약 1900여 마리만 남아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의해 멸종 취약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하여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진솔하게 밝혔습니다. 황 CEO는 일의 가치를 급여가 아닌 결과로 평가하며 결국 결과가 곧 당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시대에 대해 AI가 기술 격차를 줄였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전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 방문 중 삼겹살 회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즐겼다고 전하며 삼겹살의 맛이 놀라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K-팝에도 관심을 보이며 마마무 화사의 So Cute와 같은 곡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얻은 상금 100만원과 자비 100만원을 소외계층 아동 IT 교육에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도 잊지 않았습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를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패션 앤드 라이프스타일 기업 OVLR의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 로렌이 배우 유이와 함께 여름철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스타일링을 선보였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더위 속에서 올리비아 로렌은 슬리브리스 원피스와 시어 자켓을 출시하며 다양한 TPO에 활용할 수 있는 여름 패션을 제안합니다. 유이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블랙 롱 원피스와 화이트 시어 자켓을 매치한 데일리룩을 공개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연출한 이 스타일은 도심 일상과 여행지 모두에 적합한 시티 바캉스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원피스는 부드럽게 흐르는 실루엣과 플리츠 디테일로 우아함을 더하며 소재 특성상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올리비아 로렌은 이 제품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몰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K-팝 아티스트 이제가 월드컵 주제가 DNA를 열창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라틴팝의 여왕 샤키라와 힙합 뮤지션 버나보이가 주제곡 다이다이를 공연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48개 참가국의 국기가 차례로 입장했고 한국은 A조에 속해 남아공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 캐나다, 미국의 국기는 마지막에 나란히 입장하며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각 조 상위팀들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원정 8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첫 경기인 멕시코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 2 공개 1주년을 맞아 극장에 다시 상영됩니다. 이 영화는 K-팝과 한국 문화를 결합한 독창적인 세계관과 중독성 강한 음악, 화려한 액션으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CGV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캐데헌을 단독 재개봉합니다. 지난해 특별 상영에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는 이번 재개봉은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더빙과 자막 버전은 물론 싱어롱 상영도 준비되어 있어 작품의 매력을 대형 스크린과 풍성한 사운드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캐대헌은 넷플릭스 전체 콘텐츠 중 누적 시청시간 1위를 기록하며 K 콘텐츠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재개봉은 단순히 과거의 성공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인기를 보여줍니다. 시즌2를 예고한 캐대헌,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세계관과 음악으로 팬들을 사로잡을지 기대됩니다.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이 네덜란드와의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네덜란드는 후반 6분 반 다이크의 헤더골로 선제 득점에 성공했지만 일본도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후반 12분 나카무라의 슈팅이 상대 수비수 반 헤케에 맞고 굴절되어 골망을 흔들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서머빌의 멋진 가마차기 슛으로 네덜란드가 다시 리드를 잡았으나 일본은 후반 막판 오가와 코키의 헤더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양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의 투혼에 네덜란드 감독도 감탄했다는 소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속 조연 배우들의 빛나는 활약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주연 배우의 이름값이 작품의 시작을 알리지만 시청자의 마음을 끝까지 사로잡는 건 바로 조연 배우들입니다. 50%위 김성정은 허남일 역을 통해 복잡한 내면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며 작품의 리듬을 흔들었습니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서 임지훈은 행정병 탕문익으로 부대 생활에 생동감을 더했고 정보력과 말투로 캐릭터를 각인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교육위 김태영은 정현민 역으로 입시 지옥 속 청소년의 불안을 몸짓 하나하나로 설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품의 깊이를 더하며 주연 뒤에 숨지 않고 또 하나의 중심축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남긴 감정과 인상은 분량을 넘어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루과이와의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H조 1차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시아 축구연맹 회원국들의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사우디는 전반 41분 압둘라 알 아마리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35분 우루과이의 막시밀리아노 아라우호가 동점골을 넣으며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체코를 2대1로 이겼고 카타르는 스위스와 비기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호주는 튀르키예를 완파했고 일본은 네덜란드와 비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음 경기에서 스페인과 맞붙고 우루과이는 카보베르데와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까지 총 2승 3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가 여름축제를 일제히 개막했습니다. 올해의 테마는 도파민 폭발로 더위를 날려버릴 짜릿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롯데월드는 오는 26일부터 한국형 공포 콘셉트의 봄이 내재, 요괴 대소동을 개최하며 민속박물관 배경의 관객 참여형 공포 공연으로 스릴을 선사합니다. 서울랜드는 2026 K-썸머 도파민 페스티벌로 물총 전투와 남양 특집, 야간 공연을 준비했으며 특히 주말에는 귀신 노래자랑과 불꽃 판타지가 열려 큰 웃음과 오싹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에버랜드는 워터 페스티벌에서 시원한 물벼락과 야간 생태 체험으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특히 새롭게 조성된 워터팡팡 어드벤처와 나이트 사파리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 캐리비안 베이 방문객은 에버랜드에 무료 입장할 수 있는 특별 혜택도 제공되어 실속 있는 피서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킬리안 음바페와 엘링 홀란이 각각 2골을 기록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랑스는 세네갈을 3대1로 꺾으며 2002 한일 월드컵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경기는 치열했지만 음바페는 후반전에 진가를 발휘하며 2골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A매치 58번째 득점으로 프랑스 국가대표 통산 득점 1위에 올라섰고 월드컵 역대 득점 순위에서도 공동 3위로 도약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는 이라크를 4대1로 물리쳤으며 엘링 홀란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그는 월드컵 데뷔전에서 2골을 추가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음바페와 홀란은 각자 다른 스타일로 세계 축구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별자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두 팀은 곧 있을 맞대결에서 조 1위를 놓고 격돌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 아나운서입니다. 동아시아 대표 EDM 페스티벌인 2026 월드 DJ 페스티벌, 줄여서 월디페가 20주년을 맞이하여 과천 서울랜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제드와 마시멜로가 헤드라이너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아민 반 뷰렌, 에릭 프리즈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함께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형 무대와 드림 스테이지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퍼포먼스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그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BPC 탄젠트의 김은성 대표는 월디페가 앞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EDM 축제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에 시작된 이 페스티벌은 국내외 EDM 팬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으며 그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스웨덴 축구의 전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을 칭찬했습니다. 케인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2골을 기록하며 잉글랜드의 4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후반 막판, 상대 슈팅을 몸으로 막아내며 수비에서도 큰 활약을 보였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 질라탄은 케인의 헌신과 승리를 향한 집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케인은 이번 경기로 월드컵 통산 2자릿수 득점을 달성하며 커리어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승리로 잉글랜드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에 당한 패배를 서력하게 되었으며
다음 경기인 가나전 준비에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이브의 새로운 서바이벌 예능 피해 게임 X가 오는 7월 3일 첫 방송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전례 없는 팀 대결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 게임 시리즈의 세계관을 확장하며 뇌와 피지컬 최강자들이 극한 생존 게임을 벌이는 내용을 다룹니다.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대표적인 플레이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명예를 건 승부에 나섭니다. 특히 이상민과 홍진호가 중심에 서며 전략과 심리전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참가자들과 기존 플레이어들 간의 연합과 견제가 반복되는 모습은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과거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인연을 맺었던 이관희와 최혜선의 재회도 주목할 만합니다. 긴장감 넘치는 서바이벌 예능 피해 게임 X는 어떤 반전과 변수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꺾고 B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스위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후반에만 사고를 터뜨리며 4대1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스위스는 승점 4점을 기록하며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스위스는 자카를 중심으로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주도했고 교체 투입된 요한 만잠비의 멀티골과 자카의 페널티킥골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보스니아는 후반전에 퇴장 변수가 발생하며 수적 열세에 놓였고 후반 추가 시간에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결과로 B조의 향방이 달라지며 한국이 속한 A조의 팀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예수의 제자 야고보를 만나러 가는 순례길로 스페인 산티아고 대성당이 목적지입니다. 1000년 넘는 전통을 지닌 이 길은 유럽 어디서 출발해도 도착할 수 있으며 최근 포르투갈 길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53만 명이 이 길을 걸었으며 그중 35%가 포르투갈 길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문화유산청의 관리체계 정립 후 이 길의 완주자는 10년 새 4.4배 증가했습니다. 포르투에서 시작하는 해안길과 내륙길 각각 약 250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해안도시 마토지뉴스에서 현지 음식을 즐기며 도시와 자연을 경험합니다.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한 순례자들은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국적의 순례자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길을 걷습니다. 한국에서는 KLM, 네덜란드 항공 등을 이용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으며 현지 여행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선 무대에서 또 한 번이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전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카보베르데는 우루과이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양팀 모두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토너먼트 진출 여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카보베르데는 전반 21분 케빈 피나의 기습적인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으며 월드컵 역사상 첫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전반 44분 아라우호의 동점골과 추가시간 카노비오의 골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16분 교체 투입된 엘리오 바렐라가 빈 골문을 향해 동점골을 만들며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양팀 모두 끝까지 승리를 위해 분투했지만 경기는 결국 2대2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두 팀은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에서 토너먼트 진출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킬러들의 쇼핑몰 2가 7월에 공개됩니다. 시즌2는 혹독한 인수인계를 마친 후 쇼핑몰의 새로운 대표가 된 지안, 김혜준, 이사라 돌아온, 진만, 이동욱과 함께 글로벌 세력 바빌론에 맞서 본격적인 반격을 펼치는 스타일리시 액션 시리즈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머더헬프의 조력자들과 함께 더 강력한 팀워크를 선보이며 지안의 변신된 모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잔혹함으로 유명한 베일이 다시 등장해 서스펜스를 더하며 그와 진만의 라이벌 관계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빌론 동아시아 지부장 쿠사나기와 팀장, 휴, 에이스 융병, 제이 등 새로운 인물들도 합류하여 확장된 스케일을 예고합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1은 디즈니 플러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청 기록을 세운 작품으로 이번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금토 드라마 멋진 신세계가 종영을 앞두고 주인공 신설이의 패션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선 악녀의 영혼이 깃든 무명 배우라는 독특한 캐릭터 설정에 맞춰 현대 한복부터 트레이닝복까지 다양한 스타일링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한복 브랜드 하플리의 제품은 드라마 방영 이후 많은 문의를 받고 있으며 붉은 물감이 물에 번지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이 특징인 바린 말기 드레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빈티지 한복 원단과 전통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강렬한 레드 컬러 셋업도 이목을 끌었으며 판매가 종료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구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캐주얼 패션에서도 홈쇼핑 아르바이트 장면에서 착용한 파란색 트레이닝복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는 NDY의 NY 트랙 팬츠 블루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 패션의 영향력이 커지며 소비자들은 캐릭터의 정체성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함께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멋진 신세계는 글로벌 OTT 순위 6위에 오르고 넷플릭스 국내 톱10에도 진입하며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으며 최근 회차에서는 최고 시청률 12.8%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전반 14분 오른쪽 페널티 지역 바깥에서 공을 잡아 왼발로 감아차며 선제골을 넣었고
이는 그의 A매치 100번째 경기에서 통산 15번째 월드컵 득점이었습니다. 이번 골로 음바페는 게르트 뮬러를 제치고 통산 득점 3위에 올랐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후반 9분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호날두와 함께 득점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프랑스는 우스만 덴벨레의 추가골로 이라크를 3대0으로 꺾으며 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음바페는 이번 대회 득점왕 레이스에서도 메시를 한 골 차로 추격 중입니다. 음바페는 나는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싶다 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수 손태진이 서울 LG 아트센터에서 개최한 단독 콘서트 더 마에스트로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음악적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공연에서 화려한 장치보다 음악의 본질에 집중하며 다양한 장르를 자신만의 해석으로 풀어내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피아노 연주까지 더해진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손태진은 오로지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는데요. 이는 그의 음악 세계가 한층 더 깊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더 마에스트로는 오는 7월 부산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손태진의 해석과 감성이 모든 음악을 하나로 엮어내며 그의 독자적인 장르를 완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와 잦은 비가 예고되면서 통기성과 방수 기능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슈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장마철에는 주로 레인부츠가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는 소나기와 폭염이 반복되는 날씨로 인해 물에 젖어도 빠르게 마르고 더운 날에도 쾌적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메쉬 플랫 슈즈와 젤리 샌들, 샌동화 같은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러한 하이브리드 슈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리에 따르면 메쉬 플랫의 거래액은 전년 대비 1016% 증가했으며 다양한 패션 플랫폼에서도 이들 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샌동화는 발등과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고프코어, 아웃도어, 데일리 캐주얼룩까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기상청은 7월과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크다고 전망하며 올여름 패션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슈즈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K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5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였습니다. 그는 전반에 2골을 기록하며 포르투갈의 첫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이번 득점으로 호날두는 월드컵 역사상 6번의 대회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한 최초이자 유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월드컵 득점 기록은 무려 20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날두는 이번 경기로 월드컵 통산 10골을 기록하며 포르투갈의 전설인 에우제비우를 넘어섰습니다. 그의 나이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41살인 호날두는 월드컵 역사상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월드컵 통산 24번째 경기를 뛰며 리오넬 메시와 함께 긴 득점 간격 기록도 세웠습니다. 포르투갈과 호날두의 눈부신 활약,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멀티골 활약으로 스코틀랜드를 3대0으로 물리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C조 선두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브라질은 이날 경기에서 전반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펼쳐 전반 7분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추가로 전반 추가 시간에는 비니시우스가 멋진 헤더로 두 번째 골을 완성하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후반 15분 마테우스 쿠냐의 쐐기 골이 더해지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네이마르는 후반 31분 교체 출전하여 첫 경기에 나섰으나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모로코는 아이티와의 경기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며 조별리그를 통과해 브라질과 함께 32강에 진출했습니다. 모로코는 아이티를 상대로 고전했지만 후반 역전 결승골과 추가 득점으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결과로 브라질과 모로코는 나란히 C조에서 2위를 차지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올여름 OTT 시장에 기대작들이 쏟아집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2 글로벌 톱10 비영어쇼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그 뒤를 이을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민식과 최현욱이 출연하는 맨 끝줄 소년 이 6부작 시리즈로 공개됩니다. 이는 실패한 작가와 천재 소년의 위험한 심리전을 그린 서스펜스 드라마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주혁, 노윤서, 조승우가 참여하는 오컬트 사극 동궁입니다. 귀신의 세계를 탐험하며 저주를 추적하는 이 이야기는 미스터리 요소가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선보이는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이동욱과 김혜준이 주연을 맡아 글로벌 융병 조직 바빌론에 맞서는 액션 드라마입니다. 각기 다른 장르와 매력을 가진 세 작품이 올여름 OTT 시장에서 새로운 흥행작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에콰도르가 독일을 꺾고 조 3위로 32강에 진출하는 이변을 연출하며 한국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에콰도르는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조 최종전에서 독일을 2대1로 물리치며 승점 4점을 받고 조 3위 중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반면 A조의 한국은 현재 1승 2패로 승점 3점에 머무르며 조 3위 경쟁에서 밀려난 상태입니다. 같은 시간 코트디부아르는 퀴라소를 이기고 사상 첫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앞으로 다른 조의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2조 1위를 확정했으며 한국이 만약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면 독일과 맞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그룹 세븐틴의 멤버 조슈아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유네스코 X17 셀러브레이팅 유스 크리에이티비티 앤드 웰빙 투게더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세븐틴은 2024년 6월부터 유네스코의 첫 청년 친선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청년들의 자기 주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고잉 투게더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팀에 대한 심화 지원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슈아는 연설에서 모든 청년들의 꿈은 소중하다며 세븐틴이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다른 멤버들은 영상 메시지로 힘을 보탰습니다. 칼레드 에레나니 유네스코 본부 사무총장은 유네스코와 세븐틴은 청년들에게 힘을 주겠다는 공동의 포부를 갖고 있다며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